안녕하세요, 델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분량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편집을 최소화해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장소에서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챌린지 미션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뭐 펀드나 투자나 주식에 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최근 뉴스나 뭐 방송에서 보면 이제 개미들 주식을 산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면 전 조금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이 과연 진짜 바닥일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 물론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개인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솔직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책적으로나 이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걸 대비해서 여러 자금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경제 위기가 5년에 한 번씩 온다, 뭐 10년에 한 번씩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제 기준에 봤을 때 가장 큰 위기는 2007년, 8년 금융위기였어요. 그때 미국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그때 한창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펀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펀드가, 펀드도 유행이 있는데, 이제 브릭스 펀드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더 높고 성장률이 높은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하는 그 브릭스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본토 펀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위해서 중국이 좀 많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림픽을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은행에서 정말 창구에서 펀드 신규하기가 너무 바빴어요. 계속 펀드를 계속 신규를 연일 했었고, 연일 몇 수십 개씩 진짜 판매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이제 펀드, 참고로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펀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뭐 요즘 펀드가 되게 유행이라는데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이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이 있는데,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 투자 관련해서 이제 주부나 이제 고령자분들이 이제 나타나면,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 상품은 이제 끝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그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직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투자형 상품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지 보면 마지막에 본인이 주부인지 아니면 나이가 고령자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설문제까지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정보의 신속성, 속도나 이런 데서 좀 아무래도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류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좀 느리거나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좀 위험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펀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게 아니라, 요즘 펀드에서 돈 벌었다, 뭐 펀드 주면서 펀드를 하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고해서 많이 문의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2007년도까지도 많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탁 터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펀드가 쭉쭉쭉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펀드를 매월 적립식으로 넣으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그때는 이제 펀드에 목돈을, 예금이 만기가 되면 뭐 펀드에 목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오고, 주가 지수가 그때 한 1800, 1900선, 그때 2000을 뚫을 수 있나 없나 1900선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나 마나, 그때 그런 연일 기사가 나왔었던 시기였는데, 이 주가 지수가 어느 날 보니까 1400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1400에서 1600, 1700선인데, 주가 지수가 2500까지 갔었잖아요. 2500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
그때 1,400까지라서 펀드가 진짜 막 마이너스 20%씩 막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은행 판매해 놓은 펀드 관련도 그렇고 뭐 VIP 고객들 펀드도 그렇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일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펀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수익률을 뽑아보고 정말 한숨 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1,400이 바닥인 줄 알았어요. 1,400이 바닥이고 이제 끝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의 그때 9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주가가 1,900을 가던 게 1,000이 빠져서 900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주가로는 1,000이 빠진 건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게 2,700인데 만약에 2,500으로 잡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50%가 빠진다면 1,200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600, 1,700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바닥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정말 저는 1,400이 바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떨어졌던 게 굉장히 저 충격을 받았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당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래도 그때 또 꾸준히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펀드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오시는 고객분들, 뭐 VIP 고객분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넣으세요. 남들 빠질 때 지금 넣으세요. 남들 들어갈 때 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했어요. 대신 목돈을 넣지 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신을 하시다가 이제 그래 뭐 델림의 얘기라면 내가 넣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때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그런 주식 투자라는 펀드 상품이었는데,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이 은행 직원마다 선호하는 상품들이 다 있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미래에셋 상품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한국투자 상품은 개인적으로 삼성의 우량한 그런 주식들이 들어가는 상품이어서 제가 굉장히 선호를 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클래스나 아니면 좀 다른 약간 우량주에 들어가는, 대형주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펀드를 가입을 시켜 드렸었어요. 추천을 해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근데 그 펀드를 그렇게 꾸준히 넣고 1년 이상, 2년 이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익률이 10%, 20%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한 수익률이 됐을 때 이제 환매를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이제 고객과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환매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히 그냥 단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이게 큰 투자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한 번에 돈을 넣기보다는 좀 꾸준히 나눠서 넣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저점일 때는 또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만약에 500원이 되었다. 그럼 500원일 때 한 개 사는 거예요. 그리고 600원일 때도 한 개 사고, 700원일 때도 한 개 사고, 800원일 때도 한 개 사고. 그러면 500원일 때 10개를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제 500원으로 이 500원이 최저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500원일 때도 사고, 400원일 때도 사고, 800원일 때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가격일 때 계속 꾸준히 사둔다면 적어도 1,000원보다는 손해를 덜 보고, 또 만약에 1,200원일 때도 샀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원, 400원일 때 사는 게 더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히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다. 좀 위험을 최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주식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모아둔 여윳돈 아니면 뭐 비상금 이런 걸로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순 없지만, 그 목돈에 더불어서 목돈에 그 대출까지, 신용까지 써서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투자도 어느 정도 심리 싸움이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식 거래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익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목돈이나 좀 큰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선택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좀 이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안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이번 기회를 삼아 좀 어떻게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고 너무 큰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달러도 사보고 금도 사보고 주식도 사보고 뭐 펀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곳에 100만 원 넣기보다는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이럴 때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는지 좀 그런 추이를 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서 좀 좋은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건 그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그런 명확한 원인이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타격을 어느 정도 전 세계가 있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미국발 금융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고 소강 상태가 될지, 그리고 과연 자금 규모를 얼마나 투입을 해야지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경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금융위기가 좀 한창이고 좀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은행들이 예금이 나왔는데, 그때 예금이 6%, 7%, 7.5%, 8%까지 갔나? 아무튼 7%, 8%대까지 갔었어요, 예금이. 그래, 그때 은행에서 이제 1년제 예금, 2년제 예금을 막 판매했었었는데, 그들이 어르신분들이 와가지고 예금을 가입을 하시는데 다 2년짜리를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예금을 뭐 2년짜리 할 수도 있지만 또 1년짜리로 해도 되는데 왜 2년짜리로 하실 수 있는데, 그 2년짜리를 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조금 많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랬는데,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은행 금리가 옛날에 진짜 10몇 프로씩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은행에서 줄 수 있는 예금 금리 중에서는 최근래에 한 십몇 년을 통틀어서 좀 아주 높을 때라는 걸 어른들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7년, 8년 그때 예금금리가 7%, 거의 8% 가까이 됐었던 이후로 그런 예금금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5%, 4%, 3%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죠. 솔직히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을 해도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기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해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더 투자에 신중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저는 좀 데자뷰처럼 이렇게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상황은 다른데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다 했을 때 괜히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손실이 왔을 때는 이게 금전적으로나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그때 펀드를 해서 굉장히 손실을 보신 분들은 나는 다시는 펀드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이 시기를 잘 타고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납입 방법,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소문에 듣고 친구가 야 뭐 사 뭐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사전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목표 수익률과 그리고 목표 손실 구간을 정해서 본인이 이 정도 손실이 나면 난 무조건 환매를 하겠다, 본인이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뭐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목표를 세워서 해야지 최대한 손실을 안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넣어서 계속 막 쭉쭉 빠져요. 20% 30%씩 쭉 빠져요. 뭐 심지어는 50%씩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려면 단기간에 뭐 다음 달에 뭐 아니면은 뭐 넣었는데 5% 6% 났어요. 만약 목표가 5%이면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놔두면 20% 30% 가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만약에 나 푹 묻어두겠다, 몇 년간 묻어두셔도 돼요. 대신 그게 여유 자금이어야 돼요. 당장 뭐 몇 년 뒤에 쓸 돈이면 그 시점에 대해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라는 말이, 없어도 내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른다면 단순하게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관련된 뭐 펀드나 이런 상품들로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품들도 잘 살펴보시고 또 상품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즘 정보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 또 어느 거를 취사 선택해야 될지는 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돈을 잃지 않고 손실을 입지 않고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또 리스크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